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 안과의 김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2일, 3일, 4일로 세미나 일정으로 홍콩에 다녀와서 발표를 3건 정도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금요일 저녁에 했던 2가지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가 알콘의 새로운 플랫폼인 클라리온 플랫폼과 그것이 특히 다초점 렌즈인 파놉틱스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기존의 재질이 바뀌면서 어떤 더 유익한 점이 있었는지를 좀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여서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홍콩 선생님들이어서 제가 저의 소개를 이름을 이렇게 한자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밸런스를 뜻하는 균형이라는 한자를 실제로 쓰고 있고, 이 뜻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균형이라는 발음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을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헨리라는 영어 이름 닉네임을 그냥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날 이틀 동안 있었던 그 여정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세미나가 열렸던, 또 제가 그 당시 묵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 뭐 침사추위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호텔이었고, 여기서 이제 모든 행사를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게 테이블 세팅과 뭐 저의 자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고, 이제 세미나 직전에 이제 이 관계자분들과 그날 강의가 3개가 있었는데 2개를 제가 하고, 또 그 대만에서 온 안과 선생님이 하나의 강의를 더 했었습니다. 그분은 주로 이제 BBT 연속 초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 분하고 또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팅을 했던 자리고, 그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안과 선생님이 그 자리에 이제 참석하셔서 진행도 하고 사회도 보시고 저한테 지금 질문도 주시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홍콩에 안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청중으로서 참석하셔서 많이 뭐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제 강의가 소개될 때 어떤 사진입니다. 저희 병원이 강의 중에 이제 2번째 강의가 저희 병원의 어떤 그 팀워크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특히 많은 그 공이 필요한 백내장 수술 환자의 케어를 팀으로서 어떻게 저희가 그 수술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고, 또 환자분들 개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강의가 2번째 강의였었는데, 그 강의할 때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가 마치고 2분의 이제 사회자, 이분들이 이제 홍콩의 안과 선생님들이시고 저한테 이제 질문도 주고 청중으로부터 나온 질문도 이렇게 전달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이제 했었고요. 끝나고 나서 뭐 감사하다면서 이제 강의를 했던 저와 이제 그 대만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상패를 만들어서 제작해 주신, 그냥 그렇게 기념 촬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는데, 외국 나가서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다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중국과 홍콩 선생님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리온 플랫폼이 또 클라리온 페노틱스로서 처음으로 홍콩에 이제 런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런칭 기념식을 갖고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던 자리였고,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샴페인도 주셔서 같이 건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이튿날인 이제 토요일 아침에 조식 미팅이었는데, 홍콩에서 가장 큰 안과 병원인 클래리티 아이 호스피털에서 안과 선생님들 한 15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많은 스태프분들 해서 다 합치면 한 30-40명 정도 됐었는데 다 참석을 하셔서 저 한 명을 두고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끌어갔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날 사진은 많이 찍지 말아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받아서 사진은 별로 많이 찍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착해서 준비할 때 사진이고, 요게 이제 세미나 진행될 때 자리인데,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두고 디귿자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분들은 다 안과 선생님들이에요.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병원장님 두 분이셨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로 한국에서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특히 조금 더 섬세하고 어려운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환자들을 케어하고 수술할 때 어떤 팁을 이용해서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한테선 수술을 어떻게 하고, 어떤 환자한테서는 뭐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고, 이런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질문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저도 저의 경험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벽에서 또 제가 그 참석했던 홍콩 선생님들께 이제 패를 한 분씩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여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분씩 제가 다 패를 드리고, 이 그 클래리티 아이 호스피털의 안과 선생님들하고 단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병원인지, 안과 선생님들이니까. 물론 한 병원이 아니라 3개의 센터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병원당 아마 한 6분 정도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이 정도의 인원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세미나를 하고 사진도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홍콩에서 있었던 일정들의 사진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실제 세미나에서 저의 발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클라레온 재질이 플랫폼으로 페놉틱스로 처음 출시돼 가지고 사용한 지가 2년 정도 돼 가는데, 홍콩에서는 이번이 처음 소개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로도 굉장히 이 분야에서 앞서 있고, 신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소개되는 나라에서 그런지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해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크리소프는 1994년부터 사용돼서 인공수정체가 이제 출시돼서 사용을 했으니 벌써 역사가 어떻게 되죠?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3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 이후로 조금씩 진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그 같은 재질을 이용한 아크리소프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공수정체가 조금씩 더 개선돼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난시를 교정하는 토링 렌즈라든지, 또 다초점 렌즈의 원리를 이용하는 뭐 레스토어, 뭐 BBT, 페놉틱스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안과 백내장 분야에서 기술을 가장 선도해온 기업 중에 하나라고는 모든 안과 학계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는 알콘 회사입니다. 이제 미국의 본사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 1등이 되고 많이 사용된 데에는 수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알콘 제품을 빼놓고서는 안과 이 백내장 수술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을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혁신을 많이 선도해온 회사고, 이 기존의 아크리소프는 재질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그 렌즈 재질에 그 굴절력, 그러니까 리프랙티브 인덱스라는 걸 좀 높은 값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렌즈를 상대적으로 좀 작고 소프트하게 만들면서도 필요한 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렌즈 광학 부분이 6mm를 충분히 다 이용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또 렌즈가 처음으로 이제 접혀서 눈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옛날에는 그 절개를 굉장히 크게 해서 렌즈를 넣었었지만 그것이 이제 사이즈 상처가 작아지고 렌즈를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말아서 집어넣으면 안에서 펴지는 원리를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개발했던 회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렌즈가 너무 부드럽거나 낭창거려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눈 안에서 모양이 변형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위치가 조금 옮겨지게 되고 그것이 시력 변화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눈 안에서는 이 렌즈의 구조 자체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형되지 않는 또 움직여지지 않는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렌즈 후면의 엣지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후발 백내장 발생률도 가장 적은 렌즈 중에 하나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레오는 오랫동안 그동안 30년간 사용해온 알콘의 아크릴소프 재질에서 유일한 단점이라고 일컬어졌던 시간이 지나서 글리스닝이라고 해서 렌즈가 살짝 흐려지는 렌즈 광학부가 살짝 흐려지는 현상을 글리스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30년 만에 재질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클라레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렌즈의 어떤 객관적인 스펙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이 되고요. 뭐 자외선 차단과 블루라이트 차단을 다 해주는 그런 또 뛰어난 렌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모식도인데 실제 사진은 아니고 렌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또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제가 수술해드린 저희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원래 본인의 수정체가 가운데 뒤쪽으로 이렇게 혼탁이 끼는 이걸 이제 후국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겼던 환자분이고 50대 중반의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과거에 이분을 그 아크릴소프 IQ라고 하는 알콘에서 만든 기존 재질로 수술을 그 당시에 했었고 당뇨라고 하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한 직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보시면 이 동공 속이 아주 까맣고 투명해졌죠. 이거는 백내장 수술이 깨끗하게 잘 돼서 어떤 트라우마 전혀 없이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되고 회복한 수술 직후의 사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병원을 이렇게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뭐 몇 년 지나서도 이렇게 보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뵀더니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오른쪽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안에가 아주 까맣고 투명하게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됐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수정체 가운데가 살짝 흐릿한 부분이 좀 보이죠. 근데 이제 알콘이 그래도 인정받고 널리 쓰인 데는 이 혼탁이 글리스닝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시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도수도 변화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강도와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렌즈이기 때문에 눈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력의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검사할 때 보여지는 렌즈의 투명도가 살짝 흐려지는 현상이 글리스닝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단초점으로만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어차피 시력 변화나 굴절력의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고 그렇게 중요한 소견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인공수정체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 멀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나 가까이를 같이 보는 그런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 연속초점 인공수정체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이 되고 그런 경우는 더 높은 투명도와 시간이 지나도 더 변하지 않는 그런 내구성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 렌즈가 빛을 나눠서 중간거리, 원거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 근거리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시대적인 요구가 더욱더 선명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으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제 클라레온 플랫폼입니다. 클라레온은 렌즈의 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렌즈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기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갖고 다양한 렌즈를 또 만드는 겁니다. 뭐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 연속 초점 렌즈, 삼중 초점 렌즈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혼탁도를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요 밑에 보시면 X축에 있는 것들이 다양한 인공수정체들, 시판되어 있는 인공수정체들의 이제 일부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혼탁도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이렇게 봤더니 왼쪽에 있는 클라레온이 그래도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뭐 혼탁의 종류가 아까 한 세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혼탁도 우수했다.
또 다른 혼탁도 상당히 우수한 그룹에 속했다라고 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어떤 혼탁의 지표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뭐 어떤 치료제나 어떤 신기술, 수술 기술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고 나서도 또 연구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시돼서 가장 먼저 한국이 사용하게 된 지도 벌써 2년 정도 됐지만 이미 미국에서 알콘 회사에서는 이 연구를 9년 이상 해온 겁니다. 그래서 9년 전에 실제로 이 렌즈로 수술을 했고 그러고 나서 9년이 지나서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이 클라레온이에요. 그래서 다른 렌즈에 비해서 렌즈가 흐려지는 혼탁도가 현저하게 더 줄어듦을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또 9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미 입증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시판되는 인공수정체랑 또 비교를 한 다른 연구인데 여기서도 보면 혼탁도도 가장 낮게 생기고 그다음에 렌즈 표면의 어떤 부드러움도 가장 매끄럽고 좋았다, 우수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알콘에서 그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홍보성 자료들 좋게 표현한 주로 이제 그 사용자인 저희 의사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이런 자료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 좋은 제품은 맞지만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뉘앙스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자료의 어떤 방향이 그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렌즈의 재질뿐만 아니라 렌즈의 여러 가지 디자인과 구조들이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또 눈 안에서 잘 접히고 잘 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엣지 디자인 때문에 후발백 내장이 적게 생긴다.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제 그 수정체를 담아줬던 그 눈 안에 있는 수정체 낭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수축돼요. 실제 백내장 수술은 렌즈를 통째로 꺼내고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수정체에서 그 주머니를 껍데기는 남겨놓고 속에 있는 알맹이만 빼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껍데기가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담아주는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그 당시 남겨뒀던 주머니가 다시 약간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때로는 후발백내장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인공수정체 주변을 약간 이렇게 감싸면서 조여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렌즈가 구조적으로 아주 우수하지 않으면 앞뒤로 움직이거나 살짝 뭐 옆으로 움직이거나 틸트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 자체가 안정성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뀐 이후에도 그 좋은 위치를 잘 유지하려면 디자인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는 건 이미 검증이 많이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엣지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수술하고 나서 후발백내장이 생기는 게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앞뒤로는 다 보이지만 이 수정체의 가장자리 엣지 부분은 홍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던 일부 수정체 세포들이 그것들이 이제 자라 들어오면서 후발백내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렌즈의 표면이 모서리가 약간 이렇게 각이 져서 생기게 되면 그 안에서 딱 수정체 난과 부착하고 모서리가 거기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자라 들어오는 거를 이 모서리가 이제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각 회사들이 그 수정체 가장자리를 이렇게 좀 날카롭게 디자인을 해서 그 세포들이 자라 들어오지 못하게 세포들이 가운데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시력에 영향을 전혀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로 그 수술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기존의 아크리소프에서는 약 1.4%에서 후발백내장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클라레오는 이걸 더 줄여서 0.6%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제가 수술해드린 환자분들 보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도 후발백내장이 생겨서 레이저로 청소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뭐 10명 수술했는데 뭐 한 3명을 청소를 하고 5명을 청소하고 심지어 어떤 병원은 10명 수술한 환자를 10명을 전부 다 청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미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가능하면 청소할 일이 없이 유지되면 더 좋죠. 그래서 그렇고 이미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인공수정체들과 비교를 해도 후발백내장이 가장 적은 비율로 발생된다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타사 제품과 달리 수정체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빗번짐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그 아크릴소프의 여러 제품들 에서 검증된 어떤 안정성과 구조적인 안정성과 디자인들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재질만 바뀐 거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대부분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 UV 광선이 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런 효과도 그대로 또 계승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렌즈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고 재질만 좀 바뀐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 전에 인공수정체 도수를 환자에 따라서 이제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렇게 변화가 최소한으로 있다. 기존의 제품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는지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보면 재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지만 기존의 어떤 우수한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이 대체로 우수한 거는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고 빗번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연구인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기준으로 이게 지금 그 페놉틱스는 저희가 3중 초점, 4중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경우에 빗번짐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맨 밑에, 그 다음에 살짝 있다, 한 중간 정도 있다, 빗번짐이 좀 심하게 있다라는 환자분들이 이 정도로 보고를 했던 연구에서 이 재질이 클라레온으로 바뀌었는데 보시면 없다는 사람도 늘고 그 다음에 심하게 있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빗번짐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비교표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하면서 겪는 현상이기는 해요. 빗번짐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심하게 생길 게 좀 적게 생기고 또 적게 생길 게 좀 더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또 아예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빗번짐이 처음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의 데이터고요. 이제 페놉틱스를 한 50 환자분들 또 클라리온 페놉틱스를 한 166명의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는 난시가 없는 사람들, 난시가 보통 한 0.7 이하인 경우는 교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요 노란색 66% 정도의 환자분들이 난시가 없어서 난시 교정은 추가로 하진 않았고 요 회색, 하늘색, 파란색 이런 분들은 난시가 1, 1.5, 2, 3 이렇게 난시가 있었던 분들은 난시 교정 기능이 추가된 토릭 버전의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정도로 비율이 있었다. 이거는 꼭 이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가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할 때 환자분들의 각각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난시가 없거나 매우 적은 분들이고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은 난시 교정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이 정도 있구나. 그리고 난시가 좀 심한 분들은 저렇게 또 소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그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다초점 렌즈는 더욱더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또 잔여 난시, 똑같이 난시가 1이 남았을 때 기존의 단초점에서는 별로 안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초점 렌즈들은 잔여 난시에 대해서도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시 교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교정한다는 생각으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 교정 전의 시력, 나은 시력이고 회색이 이제 이게 밑에 X축이 20, 20이 이제 1.0이고요. 그 다음에 20, 25가 이제 0.8, 20, 32가 한 0.6 정도의 시력인데 이 회색 그래프가 수술 전에 환자분들의 분포예요. 수술 전에는 백내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력 안 좋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았다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서 체크해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일주일, 빨간색 그래프가 한 달, 그래서 시력이 많이 이렇게 회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도 한 80% 정도 환자분들이 1.0을 보고 0.8을 기준으로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한 95%를 넘는 환자분들이 그 정도 시력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놉틱스로 클라리온 페놉틱스로 수술한 환자분들도 거의 동일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교정 시력은 대부분 어떤 굴절 이상 같은 게 조금 남았을 때,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게 좀 남았을 때 추가로 개선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나은 시력보단 당연히 좀 우수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페놉틱스나 클라리온 페놉틱스나 다 교정 시력은 매우 우수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리 시력과 중간거리 시력을 따로 이제 재봤을 때 중간거리는 0.7 내외, 이 정도면 컴퓨터를 대부분 편하게 보시거든요. 아주 섬세한 뭐 디자인 작업이나 이런 분들이면 모를까, 일반 어떤 주로 이제 타이핑이나 글씨 위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편하게 보는 시력인데, 중간거리 시력이 평균적으로 한 0.78 정도 나와서 컴퓨터를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거리 시력도 이렇게 나오는데 페놉틱스보다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조금 더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리 시력도 0.78 정도면 보통 신문이나 책 같은 거를 대부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랑 아주 선명하게 본다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렌즈들의 주 목적은 그냥 일상생활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신문을 한 10분 본다든가, 아니면 어디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본다든가, 어디 마트에서 가격표라든지 뭐 칼로리라든지 함량 같은 걸 좀 본다든가, 이런 목적이 주된 목적이고, 아주 정밀한 작업을 가까이서 하신 분들이라든지 독서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 한 번에 뭐 2~3시간씩 책을 집중해서 읽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돋보기를 쓰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를 쓰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 목적으로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 이상을 봤을 때도 대부분 한 90% 정도의 환자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0.25라고 하는 오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교정 효과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클라리온 페놉틱스도 동일하게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수정체를 계산하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어떤 방식과 기계 장비를 이용한 계산 공식인데, 여러 가지 실제로 안과에서도 이 부분도 계속 발전해 왔어요. SRKT가 과거에 좀 전통적인 방식이고, 왼쪽에 있는 이제 바렛 유니버셜 2라는 게 지금 현재 시대의 가장 정확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 공식을 썼더니 디옵터가 0에 가장 일치하는 평균을 낸 겁니다. 그 160명, 6명 이렇게 평균을 내봤을 때 바렛 유니버셜 2를 이용했을 때 가장 정확한 도수를 정밀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병원에 따라 갖고 있는 장비나 그 장비에 따라서 사용할 수 공식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이 공식을 이용하려면 조금 더 정밀한 그 레이저를 이용한 그 바이오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측정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이런 첨단 공식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병원에서 수술한다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뭐 하나하나가 더 오차를 줄이고 더 정밀하게 하고 실수를 줄이고 안전을 더 높이고 어떤 감염 위험을 더 줄이고, 이런 식의 많은 노하우들이 다 이렇게 총 집결해서 수술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시 같은 경우도, 난시가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평균 한 0.6 정도 난시가 있죠. 난시가 없는 환자분들이 아니라 난시가 작아서 토릭, 난시 교정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난시가 0은 아니에요. 누구는 0.2, 누구는 0.6 이런 식으로 난시가 있기 때문에 난시가 이 정도 평균적으로 있었고, 수술 후에 0.2로 줄게 됩니다. 아니, 난시 교정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난시가 뭐 0.5, 0.7 이렇게 있어도 저의 경우는, 이건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쪽을 이제 최고 전문가로서 계속 수술을 해왔고, 시력 교정이나 노안 교정이 저의 어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어차피 한 2.2mm 정도의 절개를 하거든요. 렌즈가, 수술 기구가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난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전에 조금 있었던 난시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물론 그런 방법으로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난시가 많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난시가 조금 있는 분들한테는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토릭 렌즈가 아닌 일반 렌즈를 써도 난시가 이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난시가 뭐 1 이상, 1.5, 2, 뭐 3 이렇게 난시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그걸로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난시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를 쓰게 되죠. 그렇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수술 전에 한 1.43 정도의 난시가 있던 분들이 수술 후에는 한 0.2에서 3 정도의 아주 조그만 난시만 남게 된다. 이게 0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건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난시를 실제로 0을 만들기는 매우 힘들고 개개인에 따라서 난시가 0이 남을 수도 있고 0.2가 남을 수도 있고 0.5가 남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최종 시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매우 미미한 난시들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후에 난시를 이렇게 측정해 봤을 때 난시가 이제 뭐 0.5로 이제 좁혀서 보면 0.5 이하의 난시가 있는 환자분들이 클라리온 페노틱스 기준으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이렇게 90% 정도 환자분들이 0.5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원래 난시가 많았던 사람들이 기준 많았던 사람과 적었던 사람들을 다 같이 합쳐서 비교해봤던 데이터고요. 저희 병원에는 되게 다른 병원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눈 안에 내부의 염증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그 대비감도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똑같이 시력이 1.0이 나와도 얼마나 더 선명한 1.0을 보는지 그거를 먼 거리, 중간 거리, 근거리를 다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비감도 검사가 저희 병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모든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항상 봅니다. 봤을 때 이게 이제 염증이 세균 들어간 염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절개해서 수술하고 나면 아무는 과정에서 약간 빨갛게 붓고 아프고 뭐 딱지도 지고 뭐 혈전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과 염증을 좀 구별해서 얘기를 반드시 하는데 백내장 수술이 어떤 수술이든 눈에 조직에 손상을 주고 수술하게 되면 감염은 피하더라도 염증 반응은 다 조금씩 있다가 그것이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염증을 측정해 봤을 때 이 재질이 이제 바뀐 클라리온 재질에서 염증이 더 적게 측정되더라, 수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알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업의 제품들이 다 지금 클라리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전부 다 바뀌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제품이 클라리온으로 바뀌었다 그럼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00%다 바꾸죠. 굳이 기존 플랫폼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서 병원으로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데, 왜냐면 회사들은 업그레이드 했으면 비용을 더 받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희는 뭐 그걸 환자분들한테 비용을 못 받는 거라 하더라도 환자분들께 좋은 결과를 주는 거라면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이 다 좋은 재질을 바뀌면 100% 그걸 활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감도를 거리별로 봤을 때도 원거리와 중간거리는 두 제품이 거의 비슷했고 근거리에서 클라레온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재질만 바뀌었지 과학적인 원리와 디자인은 똑같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근거리 시력이 더 좋아졌습니까에 설명을 못 하는데, 제 생각에는 렌즈 재질의 어떤 투명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력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술하신 환자분이고 40대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백내장이 이렇게 수정체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뿌옇게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좀 아토피가 있었고 또 고도근시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백내장이 젊은 나이에도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조금 빠른 나이에 좀 생겼고 시력이 한 0.56 정도 보셔서 수술을 결국 진행을 했고, 클라레온 페놉틱스 토릭 난시가 조금 있어서 그걸로 양쪽 수술을 이어서 했고, 수술 이후에 눈은 이제 바로 이렇게 깨끗해졌고 시력은 1.0에
중간 거리는 한 0.5, 0.6, 근거리는 J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사전이나 성경까지 거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리 시력이거든요. 이거를 다 회복하셔서 지금은 이분이 수술 전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오셔서 너무 좋아요.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보여서 새로운 세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많이 불편해서 좀 걱정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반대쪽 수술을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또 반대쪽까지 이렇게 수술을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40대 젊은 사람이고 직업이 약사이신 분인데 한쪽 눈에 시력 저하가 있어서 오셨어요. 이분도 이제 고도 근시 마이너스 6.5 정도의 근시가 있었고, 보시면 왼쪽은 수정체가 깨끗한데 오른쪽이 이렇게 가운데가 흐릿하거든요. 그런데 심하지 않아서 좀 지켜보자고 했었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쪽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에 가운데가 많이 흐려졌잖아요. 그래서 백내장이 좀 진행돼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시력이 워낙 좋아서 안경을 뭐 얇게 쓰거나 안 쓰는 사람들은 아픈 쪽만 수술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두 눈의 시력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지럽거나 불편하지 않고 생활을 다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아까 마이너스 6.5의 고도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은 수술해서 시력을 좋게 개선을 하면 다른 쪽에 마이너스 6.5랑 시력 차이가 너무 짝짝이가 커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그 안경은 어지러워서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컨택트 렌즈는 괜찮고 또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 비대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분하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렸고, 이분은 그렇다고 한쪽 건강한 눈을 수술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그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백내장 수술하는 눈을 또 마이너스 한 4, 5, 6 정도의 근시, 심한 근시로 수술을 또 세팅을 해줘야 어지러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서 아쉽고 하니까 이번에 백내장 수술하는 게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해서 이분은 오른쪽은 그냥 안경을 벗는 목적으로 수술을 해달라고 하고, 목표 시력을 그렇게 하고, 왼쪽과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시력 교정 목적의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왼쪽을 원하셔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수술하고 다음 주에 봤을 때 시력이 양쪽 다 1.0에 빛번짐이 어느 쪽이 빛번짐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백내장 수술한 쪽에 빛번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 렌즈 삽입 수술한 쪽에 동그란 링 같은 게 조금 보이는 빛번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그동안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이 정도로 우수하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 환자분 통해서, 왜냐면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로서도 그 렌즈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때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알 수 있는 계기였었고, 수술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거리 시력까지 다 잘 나오고, 다른 환자분은 이제 68세 여성분이고 시력 저하로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양쪽에 백내장이 이렇게 많고 시력도 0.5, 0.3으로 많이 떨어졌고, 백내장이 이 정도로 끼면 이제 단순히 이거는 뭐 난시나 원시 같은 도수 문제가 아니라 수정체 혼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교정 시력이 저하됐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근데 이분이 보시다시피 왼쪽은 이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이에요. 이게 백내장이 심하고 반대쪽은 별로 없어서 있긴 있는데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 쪽만 먼저 수술을 하자라고 저희가 권유를 드렸었고, 그 당시에 각막 모양에 약간 불규칙함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 굴절 타입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호하거든요. 다초점을 원하실 때 회절형보다는 굴절형을 선호하는 게 저의 어떤 기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한 눈은 아주 깨끗하고 원거리 시력도 1.0으로 잘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근거리 시력이에요. 중간만 해도 0.6이면 괜찮은데 근거리가 0.3으로 많이 떨어져서 뭐 책 보거나 핸드폰 보는 거에 있어서 많이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시죠. 특히 반대쪽은 또 수술 안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 디포커스 커브라고 그래서 그 거리별로 도수별로 환자분들의 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요 위치가 이제 원거리입니다. 원거리는 되게 잘 보지만 이 중간거리랑 근거리는 시력이 이게 조금씩 떨어져서 특히 근거리가 많이 아쉬운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한 9달 지나서 반대쪽이 백내장이 더 진행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는 근거리를 좀 더 잘 보는 방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쪽은 클라리온 페놉틱스 토릭으로 난시 교정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달 지나서 봤을 때 새로 수술한 오른쪽은 너무 좋고 예전에 수술한 왼쪽은 가끔 흐리게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시고, 1년 지나서 이렇게 봤을 때 양쪽 다 원거리 시력은 좋고, 그 다음에 그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도 이제 다 우수한데, 특히 근거리가 왼쪽 눈이 상당히 우수해서 결국에 왼쪽 눈 덕분에 이분이 중간거리 근거리를 다 1.0을 보셨어요. 그래서 밑에 디포커스 커브를 그 이후에 다시 그려보니 먼저 수술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왼쪽이죠. 근데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원거리는 아주 좋지만 중간거리 근거리가 이렇게 약간씩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새로 수술한 이 클라리온 페놉틱스에서 사용한 이 파란색 눈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죠. 이쪽은 원거리도 1.0, 중간거리와 근거리도 상당히 우수해서 이쪽 눈으로 이분이 먼거리와 중간거리 근거리까지도 다 선명하게 보는 걸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76세 남자분으로 백내장이 이렇게 한쪽에 심해서 왔는데,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까마면서도 흐릿하죠. 이거는 이제 알아보니 단초점으로 백내장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4년 전에 하셨고, 시간이 지나서 약간 후발 백내장이 이렇게 좀 생긴 겁니다. 그런 상태로 오셨고, 시력도 백내장 심한 쪽은 0.06, 거의 안 보이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시력이 먼저 수술한 쪽도 0.4로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의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반대쪽 저희 병원 와서 수술하시는 오른쪽은 다초점으로 하고 싶다, 요새 이제 기술이 그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좋은 렌즈가 있다는데 이 렌즈로 수술을 해달라고 오셔서, 이게 한쪽은 단초점이고 한쪽은 또 다초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술이 가장 좋다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클라리온 페놉틱스로 수술을 계획했고, 수술하고 다음날 시력이 바로 0.9로 아까 거의 안 보이던 눈인데 오차 거의 없이 아주 정확한 굴절 차이를 알 수가 있고, 중간거리도 0.8, 근거리도 J2로 아주 작은 글씨까지 중간거리, 근거리 이제 다 보시는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모든 거리에서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우수하다. 저희가 이제 이 대비감도를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원거리에서는 두 눈이 다 이렇게 좋았지만 근거리에서는 단초점을 한 쪽은 파란색인데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초점 페놉틱스를 한 쪽은 빨간색으로 근거리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력의 질을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약을 하자면 클라리온 플랫폼은 새로운 재질로서 좀 더 진보된 어떤 제조 공법을 거쳐서 만들어진 업그레이드된 재질이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아쉬움이었던 글리스닝, 렌즈가 살짝 흐려지는 현상을 더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알려져 있는 좋은 디자인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렌즈의 안정성이 워낙 좋고, 또 시간이 지나서 수정체가 수축하더라도 좋은 도수와 시력을 유지하는 성능, 그리고 후발 백내장이나 그걸 통해서 또 나중에 청소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을 더 줄일 수 있게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내용도 많이 같이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내장 수술은 그냥 뭐 라식 수술 이런 거에 비해서 러닝 커브가 길어요.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또 좋은 장비와 어떤 시설, 또 좋은 팀이 필요한 굉장히 복잡한 종합 예술 같은 부분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수술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준비하거나 수술을 이제 마무리 짓는 데까지 되게 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항상 쪼끔이라도 난시나 뭐 원시나 이런 것들이 남거나 유발되지 않도록 항상 정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러려면 이제 좋은 측정 장비와 좋은 스텝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막이 되게 깨끗해야 됩니다. 각막이 난시가 불규칙하게 있거나 과거에 뭐 다친 적이 있고 특히 과거에 라식 라섹 수술을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케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있거나 심지어는 안구건조증만 심해도 눈 표면이 약간 불규칙해지면서 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술 전에 충분히 잘 살펴야 되고 그런 걸 미리 케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술할 때도 수술 직후뿐만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서 수정체 낭이 이렇게 수축되는 그런 상황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수술 직후와 같은 좋은 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할 때에는 되게 또 의사들한테 필요한 수술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어떤 중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유지되도록 수술을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또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싸고 환자분들의 기대치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실제 성능에 비해서 더 많은 높은 기대치를 갖고 병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이 수술이면 평생 안경을 아예 안 낄 거라는 기대감. 그 경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치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대신데 이 수술하면 20살처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도 좀 과도한 기대감일 수 있어요. 제가 보통 수술 설명을 드릴 때는 한 50대 한 중반, 한 40대 한 중후반 정도 시력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60대의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이 회춘을 하는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기는 하지만 20대의 시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많이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수술하실 환자분들 자체가 연세가 뭐 40대 초반이거나 뭐 30대도 있고 막 그래 20대도 있고 이런 분들이 백내장이 와서 수술해야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수술 후에 시력이 40대 중반이 되니까 본인이 백내장이 생기기 전에 건강했던 눈에 비해서는 기능이 약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수술이란 게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은 약간의 불편함이 남고 그럴 때는 가끔 안경을 쓰셔야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수술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주치의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분들과 그 설명을 드리고 또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전달되는 부분이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저 외에 또 다른 상담을 도와주는 그 상담 전문 직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충분히 부족한 설명을 더 보충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알리고 수술 전에 조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굉장히 작은 팁인데 백내장 수술할 때 이 지금 백내장 자체는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수술 시작할 때 수정체 전낭 앞에 부분을 동그랗게 이렇게 열게 돼요. 근데 그게 크기가 조금만 크거나 밖으로 또 벗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되거나 이게 조금이라도 부정확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서 수정체 낭이 약간 이렇게 수축할 때 그게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약간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이 경우도 요 가장자리 엣지가 수축하면서 렌즈 뒤로 살짝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시력 변화를 많이 유발하진 않은데 단초점의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다초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시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묘한 거고 예측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수술할 때 모든 게 정확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오랫동안 평생 쓸 눈을 좋게 유지를 하려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고 섬세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게 결국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의사와 병원을 찾고 시설이 더 좋은 곳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강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여러분들께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